일주일.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터 샬레의 진행을 맡은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마이터 샬레 66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은 축구에 대한 애정과 과몰입이 가득한 방송이기 때문에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과 댓글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회차 준비 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니 꼭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20 때부터 약 5, 6년 정도 바이언을 응원하고 있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자, 일단 박수! 와! 드디어 미넨분이 좀 새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6년 정도 이제 미넨을 보신 거네요? 그쵸, 이제 횟수로 6년 차 되는 거죠. 그리고 1920 시즌이라면 아마도 이제 그때 있었던 트래블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쵸, 그때가 이제 바이언의 고점이었죠. 그렇죠. 고점에 물렸던 네, 저점 매수를 하지 못하고 고점 매수를 해서 지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 그래도 지금 정도면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세이브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이번 시즌은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번 시즌이 만족합니다. 이번 시즌은. 네, 아마도 저번 시즌이 네, 그쵸. 응원하면서 좀 최악이었죠. 그렇죠. 처음으로 마이스터 샬레를 못 든 걸 받기도 하고 또 레버쿠젠한테 밀리긴 했는데 리그 2위를 한 것도 아니고 막판에 미끄러져서 리그 3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슈트가르트가 그때 2위를 했었으니까. 근데 슈퍼컵 자진불참을 선언하셨던 마지막에 해리케인 씨가 이제 막 예전에는 무관의 제왕이라는 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경기에 이제 리그 어쨌든 그때는 포카를 이제 레버쿠젠이 들었고 그죠. 우승을 레버쿠젠이 했으니까 리그 2위 팀이 이제 슈퍼컵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슈투트가르트를 2위로 올려 보내면서 마지막 우승의 기회도 날렸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했죠. 그렇죠. 뭐 해리케인의 그 무관을 탈출하는 또 슈퍼컵은 또 좀 약하니까 네, 그것까지 노렸던 게 아닌가 믿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미넨 팬분도 얘기를 하셨으니 이제 다른 팬분들도 오셨는데 이제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석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1년 만에 온 것 같네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최근에는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 살려주세요 제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좀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을 하고 한 시즌이 지났잖아요. 그렇네요 벌써. 네. 한 시즌이 지났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가 정말 우하향하는 패널분이 오셨는데 이거 참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1년 동안 안 나온 이유가 뭔가요? 너무 멀고요. 그리고 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에도 가끔 이제 일도 있고 그렇죠. 나 한 번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다 보니까 좀 오기가 좀 빠듯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처음 해봤는데 네. 이게 엑셀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엑셀 공부를 좀 하느라 좀 바빠서 못 오기도 했고. 그렇죠. 어쨌든 뭐 팍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이니까 돈 벌어야죠. 나 먹고 살아야지 좀 여유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뭐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느라고 오진 않았어. 노느라고 막 여기 못 온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정상 참작해 주셨으면 근데 감사하겠습니다. 놀아도 뭐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게 사실 돈 나오고 떡이 나오는 방송도 아니고. 그래도 뭐 팀별로 여러 팀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죠. 가끔 이렇게 얼굴 한번 들려주면 좋죠. 그렇죠.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프랑크푸르트 팬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병철 씨가 못 온 이유 시험이라고 하는데 진짜 시험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죠. 저는 어쨌든 뭐 병철 씨가 못 와서 제가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미숙할 수도 있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며 저도 MC를 맡아본 지가 한 4개월, 5개월 전에 한 번 딱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 맡는 거라
저도 뭐 긴장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근황 토크까지 마쳤고 오늘 방송의 구성 안내 또 이제 저희가 대본을 썼는데 제가 원래 대본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챗 GPT-C께서 제가 쓴 대본을 딱 고쳐주셨더라고요. 이야, 역시 네. 기술의 발전이 진짜 그 딱 보고 결과물을 봤을 때 와 이거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딱 그런 그림을 GPT가 해주니까 네, 유료 결제가 좀 마렵긴 하더라고요. 네,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쓴 대본을 좋아하는 게 그래 제가 읽기 편합니다. 그것도 내가 아무래도 쓰던 멘트를 쓰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것도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좋다고 하면 저도 좋은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구성 안내를 말씀해 드리면은 일단 1부에는 덕국 뉴스 그리고 또 이제 미넨 팬분을 모셨으니 미넨 시즌 결산을 하고 2부에는 이제 레버쿠젠 팬분이 오셨으니 레버쿠젠 시즌 결산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클럽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클럽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많았죠. 네, 이제 키커 랑리스트가 발표됐는데 거기서 이제 김민 선수가 누락이 드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거를 할까 고민을 했고 또 이제 독일 50플러스 리그전 관련해서 당국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신 만큼 일단은 결산부터 먼저 다 끝내고 이슈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슈들은 다음 주에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키커 랑리스테가 지금 이제 윙어까지 나와가지고 공격수 쪽이 안 나왔어요. 그죠, 아직 안 나. 이거를 2부까지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오늘 하고 나중에 내일 공격수 합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몰아서 하는 게 그렇죠. 하루에 깔끔하게 몰아서 하는 게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왜 없어요? 물으시면 저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부는 이제 덕국 뉴스로 진행을 할 텐데 언제나 항상 오피셜 이적 뉴스랑 이제 구단 소식을 다루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빅 뉴스는 드디어 이뤄진 비르치의 리버풀 이적. 리그에 있어서 아주 큰 손실입니다. 아쉽죠. 그렇죠. 이제 레버쿠젠 팬분 입장에서는 어떤지 좀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네. 슈퍼스타가 어쨌든 나간 거니까 리그 입장에서도 손실이라면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바이언 입장에서도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넨이- 전부터 근 1, 2년간 계속 미넨이랑 이제 링크가 났었는데 갑자기 리버풀로 행하는 걸 보고 살짝 아쉬웠어요. 저도 미넨으로 오는 게 아닌가 하고 좀 행복회로를 돌렸었는데 결국 리버풀로 이적을 했죠. 저도 솔직히 이적을 한다면 좀 미넨 쪽이 가깝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리버풀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로? 이런 저도 반응이었는데. 비르치 관련돼서 좀 이적 관련돼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몇 개 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미넨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았던 것도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미넨 쪽에서 이적료를 깎으려고 좀 장난질을 좀 했죠. 그러다가 그렇구만. 이제 구단이 1억 5천 안 주면 너희랑 협상 안 하겠다 해서 교착 상태에 갔다가 그 틈에 리버풀이 파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거는 키커에서도 나왔을 건데 그 틈에 들어와서 PT를 하고 비르치가 오케이 그럼 너희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느꼈죠. 얘는 리버풀 가겠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딜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타 팀이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비드를 못 넣었잖아요. 그렇죠. 리버풀의 비드를 레버쿠젠이 2번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타 팀이 들어오거든요. 다른 팀들이 당장 라이스 사과 때만 해도 아스날 그렇게 계속 비드 거절 당할 때 맨시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거는 이미 비르츠는 리버풀로 마음이 기울었다. 어떤 팀의 제안도 안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갈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뭐 드디어 이뤄진 비르츠의 이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5년 계약이고 이적료는 이제 1억 3천만 유로 엄청나죠. 그리고 에드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같은 조건 달성 시 최대 1억 5천만 유로의 이적료가 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독일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고 기존 기록은 이제 첼시 하베르츠의
8천만 유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레버쿠젠이네. 그죠. 그러네. 네, 슈퍼스타 한 명씩 꼭 5년에 한 명씩 슈퍼스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딱 그 또 포지션도 비슷하고 그죠. 비르츠, 하베르츠, 이름도 치로 끝나네요. 네, 이름도 딱 치로 끝나고. 공교롭게. 네. 그래서 어쨌든 또 레버쿠젠에서 큰 손실이지만 그것도 이제 한스 요하임 바츠케라고 이제 도르트문트의 CEO 분이시죠. 그죠. 이제 좀 전 CEO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DFB 쪽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비르츠의 이적은 분데스리가의 큰 손실이다. 차라리 바이에른으로 갔다면 저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분들이 저렇게 말을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네. 바츠키가 말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냥 진짜 DFB 쪽 관련된 인사 바츠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러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타팀 팬 CEO가 타팀 CEO가 왜 저러는 걸까? 오지랖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저도 좀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굳이 저런 말까지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손실인 것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오케이 인정은 하는데 사족을 붙여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멘트만 들으면 뭐 굳이 싫은 건 없죠. 저는 바이언 팬이시면 그렇죠. 과연 왔으면 좋았긴 했는데 좋았긴 했는데 빠그라져서 네. 아쉽네요. 아쉽긴 하죠. 그러면 아쉬운 소식은 뒤로 하고 이제 미넨한테 끼야토할 수 있는 소식이 있었죠. 아우, 매우 네. 기분 좋은 소식이죠 이건.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마티스 텔 선수가 웃음꽃을 아주 그냥 품고 계시는데 미넨에서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는데 이적료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이적료가 3,500만 유로인데 거기다 이제 에드원이 500만 유로고 그리고 임대료가 이제 임대를 왔었잖아요, 이 선수가. 그쵸.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1,000만 파운드를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합 이제 총합 5천만 유로가 되는 거죠. 5천만 유로. 네, 유로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5천만 유로 마티스텔한테 그쵸, 5천만 유로면 마티스텔 이 친구의 실력을 생각한다면 네. 꽤 잘 받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기존 방출 최대 이적료가 제가 알기로는 레반도프스키로 알거든요. 네, 네, 타이인 걸로 알아요. 네, 타이인데 텔한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토트넘이 텔한테? 솔직히 테를 이 정도 가격에 가져가 준 걸 전 솔직히 이해를 못하긴 하겠거든요. 전 6개월 동안 토트넘에서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 정도 한화 약 700억 정도에 가져가 준다는 건 좀 고맙긴 하네요. 그래도 이 친구가 좀 지금 폼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를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뭐 피지컬도 키도 180 넘고 나쁘지 않고 양발도 모두 잘 사용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뭐 1선, 2선에서 모두 네. 다 사용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23 시즌에 좀 득점도 많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쵸, 그때는 그쵸. 좀 왼쪽 측면의 시황이었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을 만큼 뭐 900은 투자를 해서 영입을 한 건 이해는 되지만 이 종류는 팀 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게 맞나 싶긴 하더라고요. 좀 높은 편이긴 하죠. 네, 과하게 줬죠. 토튼 PL에서 증명이 되지도 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5,500만 유로를 주는 것 자체가 네, 그만큼 큰 기대를 걸어본다라고 좋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는 도대체 뭘 믿고?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래서 뭐 텔 선수가 이제 토트넘과 6년 계약을 맺었으니까 길게 본다는 거겠죠. 팀의 미래로 맡기고 아마도 이제 손민 선수의 이제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쪽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텔두 형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저희는 텔두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텔도 형, 네. 네, 그래가지고 텔도 형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토트넘 갔으니까 얘기할 일은 없겠죠 아마.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슈퍼스타가 하나 떠났고요. 다음에 이제 뭐 소소한 소식들인데 이제 루카스 은메짜 이제 볼프스부르크의 공격수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는데 자유계약으로 떠났고
저번 시즌 리그 20경기 출장이 그쳤고 3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부상이 많았던 선수인데 재능은 뛰어나다고 평가받았지만 부상이 많아서 저번 시즌도 거의 시즌 반 정도를 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메차 선수가 리즈로 또 이적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르시아 팬들이라면 좀 아실 선수인데 이제 일라이스 모리바 바르시아 유스 선수고 예전에 이제 FM이라는 게임에서 굉장히 유망한 선수로 취급을 받았던 모리바죠. 포텐이 높았죠. 그렇죠. 정말 포텐 높았던 선수로 주목받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셀타비고로 임대를 갔었는데 이제 셀타비고 측에서 완전 영입을 했고 이적료는 60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유로입니다. 유로. 예, 이제 600만 유로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라이프치히에서도 이 선수가 잘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뭐 잘 덜어낸 게 아닌가. 그리고 모리바는 정말 기대에 비해서 좀 많이 못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도도 그렇게 좋지 못한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라이프치히 저 자리에 슐라거가 있죠. 그렇죠. 슐라거 백업으로 자이발트도 있고 밀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모리바 선수가 이적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단 소식들을 몇 개 전해드리면은 이제 함부르크가 승격을 했죠 이번에. 아 그렇죠. 울릉 상대로 그렇죠. 격파를 했죠. 격파를 하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함부르크의 이제 콜 리더 출신이었던 분이 클럽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낭만 있네요. 네, 진짜 낭만 그 자체죠. 그래서 6년 전 N석이라고 하면 이제 서포터즈석이죠. 서포터즈석 골대 뒤. 그렇죠. 골대 뒤 맞아. 골대 뒤 거기서 메가폰을 들고 콜리딩을 하던 이제 헨릭 렌키란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함부르크의 클럽 회장으로 선출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클럽 회장할 때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이제 그죠. 자기가 이제 어떤 후보다랑 알릴 때 그래서 이제 회장 거기서 영상을 틀어줬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콜리딩하고 그다음에 나는 함부르크의 팬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좀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뽕에 차가지고 기립박수를 다 쳤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낭만이 있는 구단 소식이 하나 있었고 낭만 있네요. 제발 잔류했으면. 네, 함부르크가 이제 어쨌든 오랜만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7년 만에 올라왔죠. 1718 때인가? 아 맞아요. 처음이니까. 네, 7년 만에 올라왔는데 7년 만에 올라온 리가에서 좀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이제 함부르크가 체급이 있는 클럽이니까 그죠. 이런 클럽들이 좀 오래 머물러 줘야지 라이벌리가 좀 더 활성화되니까. 아 브레멘 오랜만에 좀 긴장하겠는데요. 네, 브레멘 긴장해야지. 이번에 감독도 바뀌었는데 긴장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또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이제 반유대주의 셔츠를 입은 사진이 찍힌 장크트 파울리의 주장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쌍파울리를 할게요. 그래서 장파울리의 주장 잭슨 얼바인은 이제 아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반유대주의 패션 브랜드인 FC 팔레스타인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업로드 당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논란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크트 파울리가 어쨌든 그냥 축구 구단이 아니잖아요. 거의 정치. 거의 좌익 쪽에 좀 가까운 구단인데 이런 쪽에 있는 선수단 중에서 주장이 이런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좀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긴 해요. 그죠.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다 내가 뭐 어디를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이니까 어쨌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 건 아니지만 지금 가자 지구나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분쟁이 많은 상태이고 예전서부터 혐오하죠. 혐오한데 못해 그냥 싸우기까지 하는 몇십 년째 그냥 대를 이은 싸움을 하는. 이거는 영국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너무 깊게 가면 세계사기 때문에. 네, 세계사 얘기는 여기까지. 재미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잭슨 얼바인 씨가 밝힌 건 아니지만 나는 어디를 지지한다 할까 아니지만 이런 유니폼을 입고 있던 게 사진 게 찍힌 게 잘못이죠. 그쵸. 그죠. 네. 조심했어야죠 유명인이. 큰 잘못이라고 보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공인이고 한 팀의 주장이라는 사람이 특정 나라를 그 주의라 그러나? 네. 아니요, 이게 좀 논란이 될 만한 팔레스타인이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극단적 테러주의 하마스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마스를 지지한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네, 그걸로도 좀 팬포럼에서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어바이. 그쵸. 테러는
좋은 게 지향되어야 아니에요. 되지만 절대 하면 안 되죠. 민간 이상대로 데려라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덕국 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우님께서 필요하신 시간이에요. 이제 미넨 시즌 결산을 할 텐데 이제 제가 이제 대본에 좀 제가 프랑크푸르트 때도 썼던 그 템플릿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결산 형식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뭐 시즌 총평, 감독 평가, 이적 시장 평가, 그리고 이제 본인이 뽑은 최고의 경기, 최악의 경기, 그 다음 구단 올해의 인물,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별 리뷰. 근데 이 포지션별 리뷰는 이제 선수 한 명씩 말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집에 못 갑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쩌리들은 알아서 그냥 걸러준다.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누가 봐도 아 얘는 샤샤브이 막 욕해도 됩니다. 네.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짧게 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즌 보강 포인트를 말씀하시고 희망 성적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미넨 시즌 결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 2425 시즌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리그는 마이스터 샬레를 들었죠. 그죠? 그렇죠. 2년 만에 들었죠.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뭐 오랜만에 이게 그랬네. 1년 걸렸다고. 네, 항상 드는 거니까. 네. 아, 이건 좀 와우. 야, 이것도 긁히는데. 어우. 어쨌든 네, 어쨌든 리그에서 34경기 25승 7무 2패 99득점 32실점 승점 82점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은 리그에서 최다 득점 99골 했고 최소 실점 32실점 했습니다. 리그에서 마인츠와 호펜하임에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성적은 8강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건 챔스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제 다른 팀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뮌헨은 16강부터 한 게 아니라 이제 플레이오프부터 했죠. 이제 32강 플레이오프라고 16강 플레이오프라고. 네, 16강 플레이오프까지 네. 했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더 많이 한 느낌이 듭니다. 챔스에서는 14전 8승 2무 4패 31득점 18실점을 했습니다. 그 DFB 포칼에서는 3라운드 탈락을 했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레버쿠젠에게 1대 0으로 패배를 하며 탈락하였습니다. 레버쿠젠한테 떨어졌군요. 이 경기가 노이어가 퇴장당. 맞아. 그 어떤 경기 기억이 났어요. 네, 그리고 클럽 월드컵에서는 2경기 2승 12득점 맞아요? 1실점. 이게 오클랜드가 10골을 먹혀서 근데 오클랜드가 이제 네. 준프로 팀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게 이제 오세아니아권 쪽인데 심지어 이제 뉴질랜드에서 좀 잘하는 팀들은 다 호주 쪽으로 갔거든요. 호주 리그 쪽으로 가가지고 A리그로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말 사회인 그런 분들이 했던 오클랜드 시티라 1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휴가 쓰고 온 사람들만 어때요? 그렇지. 휴가 못 썼으면 못 온 거예요. 와 근데 멋지긴 하다. 휴가 낼 때 휴가 사유 클럽 월드컵 참가 와 붐붐붐붐 나도 그렇게 휴가 써보고 싶어. 야 멋진데? 뭐 그래서 그 경기는 네. 뭐 이제 폼을 끌어올리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카랑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만요. 네. 근데 클럽 월드컵 얘기는 조금 이따가 와서 따로 하도록 할까요? 그 합산 성적은 총 승률 69.8%, 53전 37승 9무 7패, 150득점 52실점을 하였고 최다 득점자는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39골 기록했고 최다 도움자 마이클 올리셰 20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합산 성적으로 보면은 뭔가 7패라 그러니까 패가 적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거기서 좀 중요한 패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몇 개씩 있어가지고 중요한 경기에서 좀 많이 졌죠. 네. 그쵸. 당장 인테르전 맞아요. 그런 홈에서 졌었죠. 홈에서 졌죠. 네. 2대1. 홈에서 진 것도 있고 또 챔스에서도 중요한 경기 리그 페이지에서 순위를 가를 만한 경기에서 졌던 기억이 한번 충격패가 마인츠 꽤 있었죠. 호펜하임한테 졌었고 누구한테 졌었던 그때가 이제 아스톤 빌라, 맞네. 빌라 페이노르트 3대0,
맞아요. 아니 페노르트한테 3대0을 줬어.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바르샤한테 4대1. 근데 바르샤 그건 네, 그거는 네. 그거는 바르샤가 그땐 천재지변이어가지고 그쵸.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즌 총평을 해봤고 그다음에 감독 평가로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콤파니 감독을 이번에 데려왔죠. 네, 전 시즌 번리라는 약팀에서 네, 이제 팀을 2부로 날려버리면서 아 진짜 저는 그때 콤파니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맞냐 미덴 감독이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네. 이정료를 주고 데려왔잖아요. 심지어 그쵸. 그 FA로 풀린 것도 아니고 위약금까지 내면서 데려가지고 1년 전에 딱 녹음을 했을 때는 이게 맞냐 미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나왔죠. 그냥 추갈못이 돼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결과가 좋긴 했는데 이제 미넨이라는 팀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승리가 사실상 이제 디폴트 값이신 팀이기 때문에 리그는 나쁘지 않았고 챔스에선 이제 좀 리그 페이지에서 이제 초반에 좀 아쉬웠죠. 많이- 3패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바르셀로나는 그렇다 쳐도 상대적 약팀이라고 평가받는 이제 페에노르트와 아스톤빌라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챔스에서는 좀 초반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챔스 16강에서는 다행히 이제 DFB 포칼에서 저희를 떨어뜨린 레버쿠젠을 잡았습니다. 네, 다행히. 복수를 했죠. 그렇죠. 복수를 당했죠. 그렇죠. 3대0, 2대0 합산 스코어 5대0으로 굳이 스코어까지 목을 축이고 있는 레버쿠젠 패널. 미넨이 잘하긴 했는데 네. 제가 그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2부에 할 얘기가 많거든요. 오케이. 특정 선수에 대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챔스 8강에서는 누군지 알 것 같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전 선수들이 꽤 부상이 많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인테르가 이제 경기력 측면에서 압도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2차전에서 헤딩으로 뭐 한 5분 만에 딸깍골 2개를 넣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지 감안을 하고 이제 콤파니 감독이 1년 차인 걸 감안을 한다면 나쁘지 않은 시즌이었다. 어쨌든 인테르가 이제 챔스 결승에선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처참하게 지긴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결승까지 간 팀이었으니까 그런 팀한테 좀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졌다. 뭐 간신히 졌잖아요. 그렇죠. 한 점 1점 차. 3점 차니까 프라테시한테 딸깍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은 나쁘진 않았다. 네, 또 1년 차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콤파니 감독에 대해서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7점.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정도 지켜볼 만하다. 네, 지켜볼 만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콤파니 감독은 7점짜리 감독이다. 라고. 그거 아니, 그 좋은 얘기죠. 네. 이번 시즌에는 네. 어쨌든 다음 시즌 잘하면 평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다음 시즌에 못하면은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미넨의 이적 시장 평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수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뭐 중요한 것만 좀 주로 네,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셔야 될 다뤄보자면 것 같아요. 네, 여름 이적 시장에 에릭 다이어를 FA로 완전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키를 슈투트가르트로부터 2,300만 유로에 데려왔고 화가 나가지고 말도 못 하시는. 바이아웃 주고 데려왔죠. 네, 심지어. 그리고 네. 마이클 올리제 네, 크리스탈 팰리스로부터 6천만 유로에 데려왔습니다. 29년까지 계약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건데 주앙 팔리냐를 뭐 데려오네 마네 하다가 드디어 데려왔는데 5,100만 유로에 영입을 했습니다. 네, 꽤 비싸죠. 옥천 호구에 갇혔다가 1년 만에 온 선수인데 저희가 결과를 알죠. 그죠? 네. 그렇죠. 잘 알죠. 그렇죠. 그리고 파블로위치와 29년까지 재계약했고 스타니시치와도 29년까지 재계약. 그리고 이제 모두들 이제 잊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선수를 에릭 막심 추포모팅. 추포모팅. 이 친구가 정말 레반도프스키의 빈자리를 잘 메꿔줬었죠. 진짜 생각보다 진짜요, 잘 진짜. 메꿨죠. 이거 진짜요. 맞아요. 주요한 경기에서도 뭐 챔스에서 나와서 활약을 해주고 주급이 높지도 않고 또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그 자신의 성향이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자신이 후보에 있어도 뭐 불만도 없고
그리고 축구 외적으로 선수들이랑도 잘 지내고 성격도 되게 좋은 선수라고 합니다. 둥글둥글한 선수. 둥글둥글한 네, 그런 그렇죠. 조약돌 같은 선수네요. 네, 이 친구가 뉴욕 레드불스로 FA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더리에트와 마즈라위를 맨유로 각각 4,500만 유로, 1,500만 유로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노이어를 이을 이제 차세대 골키퍼 요나스 우르비를 쾰른으로부터 저렴한 가격 700만 유로에 영입했고, 이제 마티스테를 겨울에 이제 1,000만 유로에 임대를 보냈습니다. 네. 토트넘으로. 그죠. 그리고 주장 마누엘 노이어와 26년까지 재계약.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와 굉장한 잡음 끝에 결국 2030년까지 재계약. 하고 부상당한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쉽죠? 그 계약 그 하고 그 뭐라 해야 되지? A매치? 수당. 아, 하면 수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당시 계약금이라고 하죠. 계약금. 계약금을 달달하게 많이 드셨다는 소문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조금 그래서 미넨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넬 그렇죠. 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근데 이제 부상을 안 당했으면은 그냥 성공한 재계약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부상을 당해버렸으니 알폰소가 근데 그 자리에 또 이제 마땅히 쓸 친구도 없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긴 하죠. 게이루는 좀 아쉽죠. 게레이로는 좀 많이 아쉽죠. 아쉽죠. 그리고 자말 무시알라와 2030년까지 재계약. 그리고 사실상 주장과 다름없는 차기 주장 요즈와 키미와 29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좀 재계약 소식이 있었고 하나 빠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밀러가 아, 그죠. 밀러가 이제 FA로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쵸. 재계약을 할 줄,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1년 정도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구단과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번 클럽 월드컵을 끝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밀러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퇴단이 확정이 됐죠. 그렇죠. 25년간 팀의 헌신을 바친 25번 밀러가 팀을 일단 떠나게 되어서 좀 분데스리가 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돈 클럽맨이 나간 거니까. 네. 아쉽죠. 그래서 뭐 이적 시장 평가를 하자면은 이적 시장 전체적인 평가는 얼마 정도를 주고 싶나요? 저는 이적 시장 여름, 겨울 여름, 나눠도 되고. 네. 겨울을 합쳐서 보자면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7점? 생각보다 높은데요. 더 높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높게 주기에는 이제 주앙 팔리냐, 뭐 이토 이로키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높게 주지 않기에 안타고 하기에는 또 마이클 올리셰 그리고 뭐 이제 주요한 선수들 뭐 무시알라, 알폰소 데이비스와 또 재계약을 했고, 아, 재계약까지. 네, 우르비도 데려왔기 때문에 바이오도 FA면은 그렇죠. 다이어도 FA는 나쁘지 않죠. 않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네. 나쁘지는 네. 않게 주신 네. 이해는 가요.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저도 팔리냐 이토이로키라는 워낙에 큰 빅동들이 있어가지고 좀 6점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재계약까지 포함하고 또 이렇게 다른 선수들 얘기를 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본 미넨 최고의 경기 그리고 최악의 경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고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레버쿠젠 팬분 앞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목이 타네요. 안 듣고 계셔도 됩니다. 챔스 16강 1차전 알리안츠 아레나 홈에서 레버쿠젠을 3대 0으로 잡은 경기를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경기에서는 리그에서 무승부를 하였고 전전 경기에서는 DFB 포칼에서 홈에서 1대 0으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노이어가 이제 퇴장을 당했던 그쵸. 경기라니까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쵸. 네, 그 경기에서 이제 경기력 또한 안 좋았어요. 이제 맞아요. 슈팅 수도 네. 경기력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강 1차전에서는 이제 경기력도 좋게 그냥 딸깍으로 이긴 게 아니라 뭐 슈팅 수도 17대 3, 뭐 XG 값도 2.68대 0.33, 뭐 이제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뽑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레버쿠젠 이제 챔스 경기를 가장 최고의 경기를 뽑으셨는데 그러면 최악의 경기도 있겠죠? 그쵸. 최악의 경기 당연히 있죠. 최악의 경기에는 이제 챔스 리그 페이지에서 페이노르트한테 3대 0 패배와 챔스 8강 2차전
인테르와의 2대2 무승부 경기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만 뽑자면 개인적으로는 챔스 8강 2차전이 뇌리에 남습니다. 아하. 이제 왜냐면 경기력이 안 좋았다 요거보다는 뇌리에 남은 이유가 이제 패배의 원인이 이제 이연 딸깍 헤더 골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또 세트피스로 두 골을 먹혔고 그죠. 두 번째 골은 먹혔어요, 심지어. 그쵸. 근데 파바르한테 먹혔고. 그래 이거 지금 파바르한테 먹힌 게 문제죠. 그리고 네. 이게 더 아쉬울 수도 있었던 게 선제골을 미네이 넣었어요. 맞아요. 먼저 넣고 시작을 했어서 저도 이 경기를 개인적으로 봤던 사람으로서 할만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세트피스 집중력이 아쉬웠고 이때 골키퍼가 또 무르비였잖아요. 네. 노이어였으면 아마 4강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경기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충분히 아쉬울 만한 경기. 두 번째 골은 제가 기억하기로 역습 장면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그거는 이제 프라테시한테 먹힌 거. 프라테시한테 그 골을 얘기하는 건데 아 맞아. 저 1차전 아 맞아. 네. 2차전은 이제 다 헤더로 먹혔죠. 맞아. 파바르한테 파바르한테. 그래서 파브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넨 팬분들의 속이 타셨을 경기 같네요. 심지어 한숨이 파바르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2대2 무승부 경기를 최악의 경기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넨 올해의 인물을 얘기할 텐데 이제 올해의 인물에는 이제 뭐 선수 감독 다 포함되고 이제 보드진도 포함되고 제가 기타 인물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탑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1년 동안 끊으라 놓쳤다. 그래서 시즌이 말렸다. 그러면 그 선수가 이제 미넨 올해의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선수는 안 뽑은 것 같아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인물은 그냥 긍정적으로 이제 가장 잘한 선수를 뽑았는데요. 네. 이제 최다 득점자 해리케인과 최다 어시스트인 올리셰를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한 명을 뽑자면 케인을 뽑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 네 그럼 케인은 왜 아닌가요? 케인은 뭐 네 항상 나오는 얘기죠. 주요한 경기에서 침묵한다. 그렇죠. 사실 이번 뭐 키커 랑리스트 얘기를 시작하자면 케인 선수가 못 들었잖아요. 더블 K나 높은 순위에 이제 못 들은 걸로 랭크가 됐는데 아직 공격수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시즌 중간에 이제 뭐 5경기 연속으로 침묵했던 일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저도 뭐 미넨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뽑으면은 이번 시즌은 올리세를 줄 것 같아요. 네, 케인이 또 이제 골수가 많긴 한데 이제 네. 또 리그에서 약팀 상대로 몰아치는 그렇죠. 양학. 네, 그쵸. 양학 맞죠. 경향도 있어서 올리셰를 뽑고 싶습니다. 이제 올리셰가 제가 사실 올리셰를 전까지는 그렇게 잘 아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PL 중위권 팀 에이스 윙어 뭐 흔히 아는 뭐 자하 바로 알겠다. 아니 뭐 아다마 트라오레. 아다마 트라우레 뭐 생막시맹 그런 과. 그런 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미넨이라는 이제 메가 클럽에서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이제 중간에 올림픽도 한번 다녀오고 그죠. 올림픽 다녀왔죠. 부상 이슈가 원래 좀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는 부상 이슈도 없고 이적 1년 차인데 좋은 활약을 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줬죠. 그렇죠. 올리셰를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리세가 이제 또 공을 좀 잘 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아, 그죠. PL도 보시니까. 네, 뭐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중위권 팀에서 저도 어쨌든 이번 시즌에 이제 PL에서 데려온 뭔가 선수들이 많은 시즌이었잖아요. 다이어도 그렇고 올리세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아, 그죠. 네, 오히려 그런 걸 보면은 또 이런 쪽에서 영입을 하는 것도 뭔가 미넨이 다음 시즌도 뭐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꿀 선수는 아니지만 이적료를 보면은 6천만 파운드면은 1천만 유로는 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뭐 이런 선수들을 뒤져보면은 미넨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즌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세는. 네. 네, 그리고 이제 포지션별 리뷰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골키퍼는 이제 뭐 여러 명 없죠. 2명 있죠. 딱 그렇죠. 노이어와 새로 온 오르비. 노이어가 이제 좀 86년생이에요. 네. 한국 나이로 40이죠. 40이네요. 네, 이제 노세한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랭크를 매기자면 B 정도 줄 수 있겠다.
오르비는 이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첫 경기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승리를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오르비. 그 경기 비겼던 경기로 기억을 하는 우루비가 좀 절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경기가 어느 경기였죠? 좀 실점이 많았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노이어 빠지고 우루비 나오니까 역체감 제대로 된다 이런 지금 댓글 달렸던 기억을 해서 그쵸. 아, 네 그래서 뭐 그죠. 리그에서 실수 좀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기억이 나? 보흥전이었어요. 저 지지 않았나? 네, 이 경기를 이제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패배했었죠. 네. 팔리나 퇴장당해가지고. 맞아요. 팔리나 터졌던 경기. 네. 44분에 퇴장당해서. 네, 그 경기인데 그리고 또 이때가 또 재밌었던 게 미넨만 진 게 아니었습니다. 레버쿠젠도 브레멘한테 2대0을 졌고 도르트문트도 졌어요. 네. 오. 좀 빅클럽이 많이 순환을 겪던 그런 날 잡았네요. 날이 있었습니다. 네, 저 때가 약간 그런 날이었죠. 네, 그래서 오르비가 아직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700만 유로 뭐 저렴한 이적료 그리고 이제 03년생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그래도 키울만 하다. 근데 일단 이번 시즌은 뭐 좋은 활약을 하진 못했기 때문에 랭크를 매기자면 C 정도 매기겠습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풀백하고 이제 우측 수비 그리고 센터백 순서대로 수비수 이제 좌측 수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폰소 데이비스죠. 재계약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레알로 FA를 가네 마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놀드가 될 뻔했는데 그쵸. 아놀드가 될 뻔했죠. 그죠. 아놀드 제가 FA로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또 재계약을 길게 맺어 주었습니다. 이제 또 재계약 과정에서 재계약 오피셜 내는 영상이 또 이제 미넨 인스타그램 공식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이제 만든 노래를 보여주면서 오피셜 영상을 냈었는데 좀 멋있더라고요. 약간 홍도 차고. 네, 어쨌든 재계약해준 거는 좋다. 네, 싫어질 뻔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됐다. 근데 또 이제 이 선수가 부상 이슈가 있죠. 그렇죠. 이제 국제 가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쵸. 반년 가까이 날렸죠. 네, 앞으로도 이제 더 재활이 필요한 선수고. 그래도 나오면 잘하는 선수인데 이번에 이적 상황에서 이제 잡음도 발생하고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C 드리겠습니다. C.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게헤이루 철거왕이죠. 뭐 땜빵도 많이 떼어주고. 근데 이제 퀄리티가 미넨의 주전 좌풀백으로 뛰기에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C 드릴게요. 네. 그 사샤보이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축구를 못해요. 왜 드려서 모르겠어요. 사사프이도 그냥 웃겨요. 저 이 선수 보면은 미넨이 작년인가 재작년 챔스에서 갈라타사이를 만났었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잘해가지고 데려온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때 풀백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뒤로 왔는데 근데 결론은 못한다. 그냥 개 망했다. 그래서 F입니다. F. 드디어 F가 나. F가 나오네요. 근데 저도 F 줄만한 생각해요. 샤샤부이는. 맞습니다. 그리고 스타니시치 네. 전 시즌에 레버쿠젠에서 성공적인 임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잔 부상도 있었고 미넨의 주전 선수로는 살짝은 아직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선수가 하는 가락이 있는 선수니까 나아질 거라고 믿고 이번 시즌에는 C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백. 네, 센터백이죠. 가장 핫한 포지션이죠. 그죠. 네. 대한민국 한정에서 가장 핫하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의 선수를 후에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선수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이오 우파메카노입니다. 네. 뭐 우파메카노 미넨의 미들맨이죠. 그렇죠. 안정적이고 속도 뭐 몸싸움 발밑 헤더 뭐 나무랄 게 없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마지막에는 부상 이슈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A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A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이 없었으면 A 플러스였는데. 네, 그쵸. 부상이 없었으면 A 플러스 줄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A를 받았고. 그리고 에릭 다이어. 에릭 다이어. 이 선수를 제가 좀 굉장히 싫어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렇지요. 달리기도 엄청 느려가지고 막 후방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제 막 손가락으로 막 저기 막아라 여기 막아라 오도도 내리고. 남타짱 수비수라고 봐요. 그쵸. 1년 차인데도 인상이 안 좋았었는데. 네, 작년에 좀 싫어했죠.
근데 이제 에릭 다이어가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급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 이제 우리의 스트라이커 케인의 잉글랜드 친구이기도 하고 그 전형으로 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전용으로 말동무 유형. 그렇죠. 그래서 특징. 애착 인형. 그래서 토트넘에서의 첫 차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 잘해준 것 같아서 C+ 드리겠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센터백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수비수들이 이제 다 줄부상으로 나가 떨어질 때 잔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를 뛰어주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비를 지켜준 이제 든든한 선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이지만 하나 이제 단점을 뽑자면 안정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태클도 좋고 뭐 축구 지능도 좋고 뭐 몸싸움도 좋고 속도도 좋고 다 좋은 선수인데 살짝 불안하다. 네. 어떤 점이 불안한가? 중간중간에 큰 네. 실수들을 좀 했죠. 중요한 경기에서도 실수를 할 때가 당장 지난 시즌만 봐도 비니시우스한테 네, 그런 경기도 있었고 이번 시즌으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도르트문트한테 2대2 경기 그런 점도 있었고 그죠. 어쨌든 마인츠전에서도 실수를 좀 하긴 했죠.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중요 경기들에서의 인상이 어쨌든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김민재 선수한테 투자했던 이적료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적료가 꽤 됐죠. 5천만, 5,500만? 네, 꽤 발생해서. 세네요. 20만 유로가 넘으니까. 개인적으로 바이어한테 헤딩골을 준 거는 좀 놀랬어요. 그거는 다 이해를 해도 그거는 좀 명백히 봐도 잘못과 실수이긴 해서. 그래도 이적승 좀 쉬지. 그쵸.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멘탈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에 이적하지 않고 잔류해서 요나단타와 우파메카노와 주전 경쟁을 벌이면서 이제 25, 26 시즌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짝꿍이 죄송해요. 짝꿍이 우파메카노가 될지 김민재가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한. 네. 개인적으로 타 짝꿍으로 김민재가 됐으면 좋겠긴 한데 우파메카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참 애매해요. 이게 우파메카노도 뇌절을 좀 많이 하는 선수라 네. 맨시티전 기억하시죠? 그렇죠. 골 다 많이 하셨던 분이셔서 뭔가 한 경기가 말리면 그대로 말려버리는 유형이 우파메카노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도 결국 빅게임에서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해서 네. 관리받은 김민재면 저는 김민재가 주전을 차지할 거라고 보지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음 시즌 평가는 그렇게 또 갈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시즌 뭐 김 선수가 남는다면 이 세 선수 그리고 뭐 다른 선수가 올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 한 선수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토상 이토상은 제가 대본에 쓰질 않았습니다. 많이 못 나오긴 했어요. 뭐 선수가 이거 뛰어야지 뭐 평가를 하든 말든 하는데 애가 뭐 부상해서 돌아와서 뭐 다시 다치고 NA 들이시는 NA 들이시는 걸로. 그쵸. 네. NA 그냥 F 시원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 종류가 있잖아.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는 선수 평가 불가능. 많이 못 뛰었잖아요. 그래. 뛰면 다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아니, 프리시즌 도를 차라리 샤샤보이처럼 뛰기라도 하지. 그쵸. 뛰고 욕먹기 vs 안 뛰고 욕먹기. 그거 좀 빡센데요? 저도 안 뛰고 욕먹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하던 얘기 하자면 김민재 선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B를 주려고 했는데 다른 수비수들이 이제 다 줄부상일 때 그래도 부상을 안고 뛰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의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대한민국 선수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김나카무라였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B+. B+, 오케이. 뭐. 그리고 이제 중원 미들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키미, 우리의 미들맨 키미, 이 선수가 없으면 이제 미넨의 중원이 경기가 안 돌아갑니다. 이제 빌드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고 뭐 굉장히 뭐 잘하죠. 그냥 볼을 잘 찹니다. 솔직히 진짜 그냥 축구 잘한다. 네, 축구를 잘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A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온 고레츠카. 팔짱을 끼시는데. 예.
정말 폼이 나락이었었는데 시즌 중후반에 갑자기 조금 살아났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득점도 조금 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옛날에 그 고레츠카는 없다. 그래서 C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대본에 써주셨는데. 네, 재계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급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주급도 비싸고 그러니까 95년생으로 좀 있고 이렇게 잠깐 살아나는 선수를 좀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 회광반조라고 그러죠. 네, 죽기 전에 잠깐 형광도 오랜만에 들어보네. 번쩍 살아나는 그런 선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고레츠카가 후반기에 좀 괜찮아가지고 믿어볼 만한가 했는데 미넨 팬분 입장에서 아니라 하시니까 그렇죠. 약간 FA 로이드 생각하시면 돼요. FA 로이드 그렇죠. 그 단어가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앙 팔리냐. 네, 풀럼과의 긴 이적사가 끝에 비싼 이적료를 들여서 데려왔는데 역시나 이제 메가 클럽에서는 맞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 좀 아쉬웠고 또 이제 이런 말을 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생활 문제가 있죠. 네 그죠. 그렇죠. 불륜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큰 이슈가 있었죠. 좀 많이 큰 이슈가 있었죠. 헤어지고 만나라고 좀 네, 좀 그렇죠. 이 말을 하니까 근데 또 이토 히로키가 다시 또 생각나는데 이토 히로키 또 문제 많았죠. 또 그 친구도 예 오기 생긴 거 전에 다르게 팔리냐는 좀 여자한테 좀 인기가 많은 사이긴 한데 히로키상은 키가 커서 그런 기사 좀 아무래도 찌질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눈썹도 하나 좀 백반증이라고 해서 좀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네. 남의 아픈 거 갖고 놀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좀 인상 자체가 그리 좋은 선수는 아닌 건 맞어서 객관적으로 그렇죠. 볼 때는 호감형은 아니죠. 여자한테 네. 인기가 많을 상은 아니죠, 댕겨.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팔리냐 그래서 팔리냐에게는 C를 주려고 했지만 이걸 C를 준다고? 이제 사생활 문제에서 이제 안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F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D도 아니고 F라고 바로? 네네.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데 사생활이 터지면 좀 이해라도 축구 못하는데 그쪽으로 그래. 분류는 아니지만 분류는 아니지만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는 이게 뭐 그렇긴 한데 본업도 근데 못 축구도 본업도 못하면서 괘씸한 거죠. 그죠. F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간해구증이라는 이제 병으로 잠시 쉬어가는 한 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젊은 선수고 또 부상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아팠기 때문에 네. 이 선수에게 랭크는 매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밀러 이 선수 밀러. 아까 또 말했다시피 이제 이번 클럽 월드컵을 끝으로 미넨과의 17년간의 동행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수인데 1년만 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구단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클럽 월드컵을 뛰고 나서 미국행이 이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그죠. 미국 링크가 많죠. 그렇죠. 근데 그와 별개로 이번 시즌에는 이제 전에 있었던 명성과는 다르게 폼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C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성 멘트 다 써놓고 C 플러스 알겠습니다. 네, 그 축구는 잘 해야죠. 그렇죠. 축구는 잘 돈 받고 하는 건데. 그렇죠. 선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콘라트 라이머. 뭐 수비형 미들, 우풀백 뭐 다양한 포지션 다 소화해 주었고 뭐 대단한 활동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퀄리티가 엄청 높은 선수는 아닌데 어디에다가 놔도 그래도 1인분을 해주는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정 선수. 네, 그렇죠. 네. 국밥형이죠. 그래서 B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들진의 마지막 바이언의 미래 자말 무시알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없으면 왼쪽 공격이 뭐 돌아가질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 평가 말고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냥 축구를 잘합니다. 축구를 잘해요. 가끔 나오는 이제 라크로케타 흔히 말하는 이제 팬텀 네, 양발을 쓰면서 그렇죠. 이제 그 기술을 볼 때는 참 독일 선수 같지가 않아요. 뭐 물론 뭐 젊었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연령별 잉글랜드에서 뛰었긴 했지만 현재 그래도 독일 선수니까 그렇죠. 네, 독일 선수 같지 않은 그런 발밑체근을 보여줍니다. 꼭 성장해서 발롱도르를 언젠간 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A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격수가 있는데 공격수는 좀 하실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대본 대충 훑어봤거든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공격수 할 말이 많습니다. 화가 좀 많이 나 계신 것 지금 같더라고요. 팔짱을 벌써 끼고 계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세 선수를 한 번에 묻겠습니다. 그렇지. 이거 그렇지. 그렇게 알지. 그렇지. 저 극코사, 흔히 극코사라고 하죠. 극코사, 그나브리, 코망, 사네. 이를 악무신 것 같은데 그 네, 고사하실 때. 맞습니다. 이 선수들을 보고 제가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재계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주급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 1920 시즌에 그 추억에 빠져가지고 폼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싫습니다. 근데 1920 그나버리는 언더쳐버리긴 했죠. 아까 이제 소개를 하셨을 때 1920 시즌 때 입문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고점을 물리신 거지. 그죠. 우리 사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우리 그나버리 아닌데. 우리 코망 결승전에 결승골 넣었던 그 코망인데 그죠. 늘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인간들이 박는 폼에 대해서 하실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친척 동생과 친한데 이제 그 네. 친구가 바르샤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르샤와 미넨의 8대2 경기를 보면서 제가 미넨에 굉장히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어디 갔는지 분명 이름은 같은데 선수들이 없어져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각고사는 어디로 갈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네는 갈라타사이로 이번에 나갔죠. 그렇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싸복줄이라고 하던데요. 다 좋아하던데. 그래서 네. 중간에 막 재계약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떨렸어요. 했나요? 하면 어쩌나, 또 속으면 어쩌나. 하면 어쩌나네. 네, 이 선수가 주급도 꽤 높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처분을 했어야 됐습니다. 제가 이게 레로이 사네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드리블은 나쁘지 않아요. 네. 빠르고 오른쪽에서 드리블 잘 치다가 한번 꺾어서 중앙으로 꺾어주고 슛을 때리는데 이제 그게 항상 홈런을 때리죠. 그렇죠. 똥골 광중적으로. 홈런을 때리는 거 골키퍼한테 이제 선물한다던가. 그렇죠. 그쵸, 그쵸. 어림없는 볼이던가. 그거 한 78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네. 많이 보셨네요. B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망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게임에서 이제 빠스라고 하죠. 빠스. 빠른 쓰레기. 빠른 쓰레기.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D 드리겠습니다. 네. D.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나브리도 시즌 중반에 살짝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뭐 역시나죠. 너무 폼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나락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극코사의 문제가 또 하나 더 뽑자면 등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7번, 10번, 11번 에이스 번호를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하루빨리 나가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8번도 고레츠크.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9번만 정상이네. 케인. 6번도 정상이에요. 키미. 그렇네요. 어떻게 9번만 빼고. 4번은 누구죠? 4번이 원래 없었는데 마테이스 더리트 그죠? 이제 네. 더리트가 나가면서 유나단 지금은- 타가 그렇죠. 타가 타가 아마 나오니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화됐네요. 네. 다행이네요. 3번이 좌풀백 번호긴 한데 김민재 선수가 달고 있고 2번이 이제 우파메카노. 괜찮은데요, 소비스 번호는. 네. 공격수만 7, 8, 10, 11이 문제네요. 그죠. 네. 네. 그 중요한 번호인데. 네, 정말 중요해 보여요. 이제 기분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롤리제 이제 사실상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빅6 팀이 아닌 전에는 그냥 이름만 들어본 나쁘지 않은 PL 중위권의 에이스인 줄 알았으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잘하죠. 빠르고 뭐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뭐 몸싸움도 생각보다 좀 되고 그리고 어시스트도 잘하고 뭐 이제 욕심도 많지 않고 근데 이제 살짝 아쉬운 걸 뽑자면 슈팅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뭐 이제 언젠가는 향후 5년 안에 로베리를 이을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국적의 선수고 첫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 맞으니까 그런 기대를 걸어볼 만하죠. 네, 그래서 A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A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해리케인입니다. 이번 연도에 드디어 무관 귀신이 성불을 했습니다. 나 그거 너무 웃긴 게 그 라이프치히전이었죠. 그죠. 그 경기 때 이제 2대1 상황에서 캐리케인이 우승 확정 딱 하려고 3대2 상황이었어. 3대2죠. 3대2. 그리고 심지어 90 플러스 6분이었어. 맞아. 라이프치히가 마지막 공격을 하는데 내려온 거예요. 맞아요. 내려온 지 정확히 15초 뒤에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승컵 딱 그라운드에서 딱 상상하면서 딱 내려왔는데
폴센이 골을 딱 동점골을 넣더라고요. 그때 케인 표정을 봤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진짜 있나? 저도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이제 네. 이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스토리를 올렸던 게 기억이 나있습니다. 헤리케인의 그 표정 그리고 뭔가 좀 그런 우승 결정은 뭔가 그라운드에서 하는 게 낭만인데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아마 레버쿠젠이 제가 알기로는 네. 했나요? 드랍했을 거예요. 네, 승점을 드랍해가지고 뭔가 그냥 사이버로 스크린 너머로 그죠. 우승 맥주 확정을 마시면서 보게 돼가지고 컵에서. 약간 좀 짜쳤다? 근데 또 저는 여기서 네. 오히려 또 이게 또 맞다고 생각해요. 아, 뭔가 무관 귀신이 경기를 이기고 경기장에서 뭔가 그걸 트로피를 드는 것보다 뭔가 애매하게 타이에 찝찝하게. 의해서 우승을 하는 거 보고 역시 케인은 케인이구나. 뭔가 있고 네, 뭔가 있구나. 다음 연도에는 안 그랬으면 네. 다음 그래서 네. 뭐 잘하겠죠. 네. 그래서 뭐 케인 뭐 잘하는 선수죠. 퀄리티 네. 높은 선수죠. 뭐 최다 득점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걸 뽑자면 가끔 이제 주요한 경기에서 침묵을 하기 때문에 A까지는 아니고 B 플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B 플러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케인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스쿼드 평가를 맞춰봤고 그럼 이 중에서 최고의 선수 한 명 그리고 진짜 얘는 지금 갖다 버려도 된다. 꼴 보기 싫다. 진짜 당장 꼴 보기 싫다. 내가 지금 방출해야 앞에 된다. 있어도 어. 속된 말로 하면 죽방을 갈길 수 있다. 그런 한 명 뽑아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선수는 뭐 아까 말씀했던 마이클 올리셰고 최악의 선수는 네. 그 선수가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 여기 선수가 선수들이 있는데 이거 듣는다고 찾아오지 않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찾아도 뭐 어때요? 지금 제 모델이니까. 머릿속에 찾아오면 좋지. 같이 방송하면 되니까. 이슈되니까 네. 제 머릿속에 두 명이 지나가거든요. 네. 이토 히로키와 주앙 팔리님. 하필 또 싸움 잘할 것 같은데 둘 다 근데. 둘 다 등치가 커요. 잘할 것 같고 또 네. 여자 쪽으로 문제가 있는 두 친구는 사생활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게 좀 크긴 하네요. 그래도 한 명을 뽑자면 저는 이토 히로키를 뽑도록 이토 이런. 예상 외인데요? 주앙 팔리냐가 뭐 사생활의 이슈도 있고 뭐 이적료도 꽤 높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경기를 소화하긴 했어요. 뛰긴 했으니까. 했으니까 퇴장을 당해도 문제지. 그쵸. 문제지만 이토 히로키는 뛰질 않아요. 그냥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인정. 인생은 히로키처럼.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선수는 이토 히로키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보강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강 포인트라면 현재 전력이 가장 보완이 필요한 곳은 당연히 이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선이죠. 이선에 이제 뭐 브리언 사라고사 뭐 어디서 애매한 그런 선수들 말고 사라고사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올리스 말고는 믿을 만한 이선이 없죠. 그렇죠. 무시할라가 있긴 하지만 무시할라는 그냥 이선으로 분류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리고 어디서도 잘한 선수라. 그쵸. 걔는 제로톤 놔둬도 알아서 잘해야 돼요. 맞아. 네. 그래서 이선에 제대로 된 S급 선수가 한 명 더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니코 윌리엄스와도 이적설이 나긴 하는데 이제 니코는 바르샤로 네. 이적을 할 것 같죠. 선호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개인 합의도 끝났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니코를 놓아줘야 할 것 같고 또 플로리안 비르치도 링크가 전에 좀 나섰지만 리버풀로 이적을 하고 네. 그러면 또 근데 요즘 좌측 윙 이제 세계적 뎁스를 보면은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름값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이제 좀 잘하는 선수들은 다 레알 마드리드에 비니시우스, 음바페, 뭐 코드리고 다 몰려 있고. 저 호드리고도 이적설이 요즘 조금 나는 것 같던데. 나는 나긴 하지만 뭔가 이제 알론소가 오면서 혀로 꼬신 것 같고. 일단 봐야죠 끝까지. 네, 그거는 일단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세계적으로 왼쪽 윙이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호드리고급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네, S급 선수가 한 명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맞아요. 바르콜라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여러 선수가 또 얘기를 나오고 있는 미넨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포지션은 영입을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네. 마지막에 오버페이를 하자라든지 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사네의 빈자리랬다. 빈자리가 있나요? 하하. 그렇죠. 어쨌든 자리는 비었으니까. 그죠. 자,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공석, 그쵸. 쓰던 락커는 비웠겠죠. 쓰던 락커를 메울 선수를 무조건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적설이 진하게 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클럽 월드컵이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클럽 월드컵을 끝나야지 뭐 이적 링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적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주급 도둑이자 이제 바이언의 넘버 10을 차지하고 있던 레로이 사네가 갈라타사라이로 갔고 이제 빨리 10번을 무시할라나 올리셰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또 7번도 빌 테니까. 비나? 비죠 이제 그다음에 나 그나블이 나가나? 이제 곧 나가죠. 그렇죠. 7번도 비겠네. 살 팀이 있나? 계약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요. 1년 남지 않았나? 그렇죠. 그나블의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저 어디 사우디? 변방 리그 가든 사우디 가서 말년에 좀 땡기든가 해야죠. 아이고. 어쩌다 그나브리가 그리고 마티스텔도 5천만 유로에 토트넘으로 갔고 그리고 요나단타 선수가 레버쿠젠으로부터 FA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랑 좀 미넨을 밀당을 좀 했죠. 본인은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선수 처분이 안 돼서 아라우오가 못 아 맞아. 아라우가 뻗쳐가지고. 그래서 미넨으로 갔어요. 맞아요.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 그치. 그런 좀 감독 입장에서 좀 그렇게 뻗팅기고 있는 선수 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미넨 팬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죠. 왜 자꾸 밀당하냐고. 그렇죠. 요나단타 네, 어쨌든 왔으니까. 네. 요나단타 클럽 월드컵이긴 한데 괜찮게 하더라고요. 아직 근데 좀 더 지켜봐야죠. 독일 국대 수비수 주전 수비수라 아마 잘할 거예요. 네. 네. 또 오픈 트레이닝에서 얘기가 나오면 또 오픈 트레이닝에서는 그 필드에서 보여주는 실력보다 더 잘 보여준다는 얘기가 있고 네. 되게 괜찮은 선수라고 봅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 희망 성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희망 성적 리그는 뭐 당연히 우승하는 게 목표이자 희망이고 유럽 대항전에서는 좀 4강 정도는 이제 가야 하지 않나. 저번에서 8강에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쵸. 이번에 8강이죠. 그리고 포칼컵은 가끔 미끄러지긴 하는데 이번에는 우승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포카를 좀 최종 좀 보면은 좀 우승하지 못하던 팀들이 좀 우승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쵸. 슈투트가르트, 레버쿠젠, 뭐 도르트문트도 했었고 뭐 옛날까지 보면은 또 여러 팀들이 했던 그 포칼이라 그러면 만약 2순위를 한다면 콤파니 당장 잘려야 된다 그런 순위 있나요? 리그 우승을 못한다면 우승 못하면 그쵸. 리그 우승 못하면 잘라야죠. 아니 챔스 우승하면 챔스 결승 가면 리그 2위 챔스 결승 준우승 포칼도 3준? 준준준? 그 콩트레블에 대한 저는 악몽이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 포칼에서 샬케한테 4대2로 지고 리그에서 운터하임한테 0대2로 져서 밀리고 둘둘둘 챔스는 그 유명한 지단의 발리 슈팅으로 2대1로 그 챔스 결승을 가면은 그거는 뭐 이제 이어가야죠. 챔스 결승은. 그래서 뭐 또 우승컵을 챔스 결승이 아닌 이상 우승을 하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 어느 거든 들어야 된다. 리그든 유럽 대학이든 포칼이든 사실 미네는 저번 시즌만 우승컵을 못 들었지 저번 시즌만 못 들었지. 저저번 시즌이라고 그랬구나. 저저번 시즌만 이제 무관에 그쳤지. 사실 그동안 우승컵을 하나씩 들어왔던 클럽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몰라요.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서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당장 사실 미넨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팀 중 하나라 생각해서 저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클럽 월드컵 우승하고 무관하면 임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 근데 괜찮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다 지금 유럽 팀들이 남미나 북미한테 잡히고 있는데 네. 유일하게 미넨만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하죠. 네. 뒤에 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클럽 월드컵을 우승한다. 사실 좀 불만족스럽긴 한데 클럽 월드컵을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은 처음 근데- 보거든요. 저는. 근데 무관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관이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막 놓쳤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16강 8강이라고 생각하고 클럽 월드컵을만 든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우승이에요. 그렇죠. 초대 우승이고 지금 4년마다 열리고 챔피언스리그보다 격이 좀 높아진 대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되게 좀 설렁설렁한 대회였다면 지금은 좀 되게 급을 올렸더라고요. 피파에서. 네. 클럽 월드컵 들면 뭐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미넨 시즌 결산이었고 미넨의 이번 시즌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점수로 평가하자면 100점 만점. 저는 100점 만점에 네. 68점 드리겠습니다. 아, 68점. 자세하게 나왔어요. 1회 자리까지 나오기 1위 자리까지 나오면 나는 그렇죠. 왜냐면 이제 70점 주면은 아까 그 10점 만점에 7점 주던 거랑 비슷한 급인데 이번에 이제 챔스 리그 페이지에서도 좀 패배를 좀 하고 초반에 좀 많이 그런 점이 있었지. 포칼도 이제 3라운드 탈락이기도 하고 오늘 떨어졌죠.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12강이었나 16강이었나 했을 거예요. 아 32강이다. 네. 네, 빨리 레버쿠젠한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리그 우승했기 때문에 7점을 주고 싶은데 그거보다 조금 뺀다. 2점을 뺐다. 네, 68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미넨 시즌 결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